미국 펜실베니아주 비버 카운티의 351번 국도. 한적했던 이 국도는 한 소문이 퍼진 뒤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합니다. 바로 화제의 인물이 이 국도에서 목격됐다는 소문 때문이었죠. 코펠로드 위를 서성이는 지팡이 짚은 남자, 얼굴이 없고 녹색빛을 보인다는 그 남자, 바로 그린맨입니다. 1910년 10월 29일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난 레이먼드 로빈스는 9살까지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사이가 좋았고 들판과 개울에서 장난치기를 좋아했었죠. 그러나 1919년 6월 18일 이 소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날 로빈슨과 그의 친구들은 비버폴스 외곽 지역에 있는 모라도 다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놀던 로빈슨의 눈에 새둥지가 아슬아슬한 모습으로 전봇대에 얹어져 있는 것이 들어옵니다. 로빈슨은 새둥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기 위해 전봇대를 오르게 되었고, 로빈슨의 손이 새둥지를 향하는 순간 11,000볼트의 전기가 로빈슨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엄청난 고전압의 충격으로 로빈슨의 얼굴과 팔은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고, 그의 눈과 코는 움푹 파여 구멍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황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로빈슨은 집중치료를 받은 끝에 목숨은 건졌지만 눈과 코, 오른쪽 팔을 잃게 되었는데요. 그 후 그는 65년 동안 펜실베니아 코펠에 있는 가족의 집에서 벨트, 지갑, 도어매트 등을 친척들과 함께 만들며 생계를 이어갔고, 낮에는 거의 외출하지 않으며 라디오에 의지한 채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집에 있는 것이 너무나 버거웠던 로빈슨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늦은 밤에 산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로빈슨이 선택한 산책 장소가 바로 351번 국도에 있는 터널 인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늦은 시간이어도 마주치는 사람은 하나둘씩 늘어가기 시작했고, 눈과 코가 사고로 사라진 로빈슨을 본 사람들은 그를 찰리 노페이스, 그린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유령이나 괴물과 같이 그를 묘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로빈슨이 산책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로빈슨을 집까지 태워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다른 도시에 내려주고 도망가는 케이스도 있었고,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산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로빈슨을 걱정했지만 결코 막을 수는 없었는데요. 이미 그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잃은 상태였고 유일한 취미인 산책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차츰 로빈슨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맥주와 담배를 권하며 밤산책을 같이 해주는 이웃도 생겼고, 그의 인품을 칭찬하는 이웃도 더러 생겼죠. 로빈슨의 여동생과 친한 친구 사이인 빌 오르게타는 훗날 인터뷰에서 로빈슨을 보호해주기 위해 데이트 상대를 데려와 함께 산책하게 됐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는 차츰 나이가 들며 점차 산책하기가 힘들어졌고, 브라이튼 타운십에 있는 요양원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1985년 6월 74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망 이후에도 여전히 그린맨 찰리 노페이스의 목격담과 이야기는 계속해서 펜실베니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굳센 사람일지라도 삶의 의지를 잃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사고를 당한 로빈슨. 하지만 사고 이후에도 로빈슨은 여전히 듣고 말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후에 밝힙니다. 로빈슨의 조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빈슨은 자신의 부상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실이었고 불평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었기에 그는 아무것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로빈슨을 조롱하고 괴물이라 부르며 그린 매니아를 지칭했던 많은 사람들. 하지만 그들의 조롱은 로빈슨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괴물은 로빈슨이 아니라 로빈슨을 조롱하던 그들 자신이 아니었을까요? 블랙베퍼의 미스터리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